예, 대표님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반도체 전문가시기도 하시고 2차 전지 전문가시기도 한데 2차 전지 투자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에 보니까 많은 증권사들이 2차 전지 이렇게 뽑더라고요. 탑픽 네네. 섹터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번에 그 작년에 태조 이방원이었으면 올해는 에로배우라고 하더라고요. 에너지, 로봇, 배터리, 그 우주항공 에로배우라고 하는데 참 말 잘 만들어요. 네. 네. 그래서 2차 전지는 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작년에 IRA로 인해서 양극재나 소재 업체들이 너무 올랐잖아요. 그래서 약간 눈높이는 낮추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올랐던 이제 양극재나 이런 쪽보다는 올해는 아무래도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전기 요금이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생산비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동박 업체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일진 머티리얼즈나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동박 업체들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약간 틈새 소재들이 있어요. 뭐 실리콘 첨가제라든지 아니면 CNT 도전제, 뭐 탄소 나노 튜브 쪽, 뭐 이런 쪽 하는 회사들, 뭐 대주전자재료나 나노신소재 같은 회사들, 네, 이런 회사들 뭐 좀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밸류는 2차 전지 쪽은 다 비쌉니다. 그렇지만 항상 뭐 성장을 선반영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쪽이 좀 낫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가 너무 좋았고 사실 재작년에도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는 약간 좀 쉬어가는 장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갑자기 IRA 때문에 네, 이게 너무 이슈가 돼버려가지고 네, 약간 오버슈팅한 측면이 있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물론 확률적인 얘기긴 한데 전년도에 많이 오르면 그 다음에 또 다시 이게 그만큼의 기세로 가는 거는 확률적으로 쉽지 않다. 시총이 막 이게 두 배 갈 때는 시총이 뭐 2천억, 3천억일 때는 두 배 가도 뭐 부담이 덜한데 시총 1조짜리 2조, 3조 가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수급이 훨씬 더 많이 붙어줘야 되잖아요. 금액이 훨씬 네, 많이 그렇죠. 훨씬 많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죠. 네. 그런 차원에서 네네. 그러면은 그 소대 쪽도 네. 보면은 많이 올랐다가도 연말 되면서 좀 많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네. 뭐 에코프로비엠도 많이 조정을 받은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양극재는 조금 저는 약간 좀 조심하자 주의입니다. 지금 너무 주목을 받았다. 그렇죠.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작년에 IRA 때문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쪽보다는 조금 약간 동박 쪽이나 뭐 아니면 뭐 실리콘 음극재, 뭐 CNT 도전재 뭐 이런 쪽이 더 낫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럼 그 IRA가 네. 올해 3월인가요? 네네. 그때부터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이게 그 주식 투자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인수나 뭐 그런 투자 계획이 나왔을 때 오히려 주가가 빠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IRA도 이미 선반영 됐죠. 선반영 됐다고 보시는 이미 거고. 저는 프라이싱 다 돼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그때 이제 개시가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된다 이게 아니군요. 네네. 물론 이제 어떤 선반영됐던 기대감들이 좀 이제 거품이 좀 빠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또 다시 어차피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그 어떤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가는 거지. 이렇게 솟아있는데 또 더 이렇게 가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2030년까지 네. 전기차는 계속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때 좀 전까지는 계속 갈 건데 이게 이제 다시 빠졌다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가니까 새로 뜨는 산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막 시작되면 가장 주가가 세게 뽑는 구간이 침투율 한 10% 정도 됐을 때. 그렇구나. 그게 뭐 과거 스마트폰 때도 그랬었고요. 이번 전기차도 작년, 재작년에 왜 그렇게 셌냐면 딱 그때가 10%, 전기차 침투율이 10% 정도 딱 언저리 될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는 좀 슬로우하고요. 한 보통은 40%, 50% 정도 침투율이 되면 그때가 주가로는 피크예요. 네, 그때는 다 탈출하시는 게 나아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지금 좀 주가 좀 2차 전지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수익이 좀 나신 분들은 뭐 다 파는 건 좀 그렇고 좀 일부분은 수익 실현을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이제 곧 철저하게 개인의 선택이 그러시군요. 네. 일단 뭐 제 투자 원칙이기도 한데요. 이게 약간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어떤 펀더멘탈 종목, 장기 투자 종목을 놔두고 약간 뭐 일부의 비중을 가지고 테마주 따라다니면서 좀 약간 수익 추구하는 그런 식의 스타일을 할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식의 투자를 하다 보면 이게 저의 원칙이 흔들려요. 네. 그러면 저는 막 사람들한테 장기 투자하라고 좋은 종목 오래 버텨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막 테마주 하고 있으면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네, 저는 이제 뭔가 이제 대외적으로 뭔가 이제 코멘트를 하게 된 이후부터는 어지간하면 테마주들은 잘 안 합니다. 네. 그러면 한 어느 정도 시가총액 규모가 네. 막 삼성전자처럼 엄청 큰 건 아니더라도 대형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어느 정도 뭐 중소형주에서 이렇게 네. 투자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 뭐 저 같은 경우는 그 한창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날 때 패턴을 보면 시총 뭐 한 1,000억에서 2,000억짜리 종목 중에서 잘 발굴해서 한 뭐 5,000억, 7,000억 정도에서 익식하는 그런 쪽이 제일 어떤 승률로 좋았었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외부적으로 뭔가 이거를 분석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웬만하면 이제 조단위 시총이 있는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리스크가 적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그 이야기를 하고요.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실제로 돈을 막 몇백억 버신 분들 주변에서 보면 시총이 정말 마이크로 캡 수준일 때 막 시총 800억 이런데 뭔가 포텐이 있는 회사를 발굴해서 이런 걸로 몇 배씩 수익이 내고 자산을 키우는 경우가 많죠. 아, 그런 힘이 네. 많으세요. 그래서 보통 10배짜리 종목 한번 내보신 분들은 거의 그만큼 이제 뭔가 내공이 되는 거예요. 약간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 뭔가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요즘에 머리 식히려고 무협지나 무협 만화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인공이 뭔가 레벨업을 할 때 황골탈퇴라는 걸 꼭 거칩니다. 책 좋아하세요? 황골탈퇴를 거치는데요. 황골탈퇴는 일단 근육이 다 찢어지고요. 그리고 뭐 그 뼈바디가 다 재조합이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보통 그걸 못 견디고 저하 인마에 빠져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인공은 그걸 버티고 나서 이제 내공이 커지고 그리고 이제 아주 고급 공법들을 익혀서 무림의 최고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주식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저는 결국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그릇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이제 수각이라고 하잖아요. 수각. 이제 약수터 가면 물이 쪼르륵 내려오고 나가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돈도 그래요. 들어오고 나가야지 중간에 계속 가둬놓기만 하면 썩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이 있는데 이거를 그릇을 계속 키워야 되죠. 처음엔 요만하다가 점점점 커지죠. 그러면 황골탈퇴하듯이 뭔가 사람이 사이즈가 커져야 되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뭔가 나의 내공을 키우려는 것보다는 뭔가 기술과 공법, 종목 뭐 이런 것들만 찾아다니거든요. 그런데 그 수각이 안 커지면요. 그게 가둬둘 수가 없어요. 돈은 진짜 뭔가 물처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산 사이즈가 되시는 분들은 깡통 몇 번 내보면서 자기의 뭔가 확고한 원칙들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익혀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아마 그게 뭔가 황골탈퇴하는 수준의 뭔가 아주 아픈 고통을 수반하는 그 수각을 키우는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근데 대다수는 못해요. 네, 대다수는 못하. 그래서 부자가 적은 거죠. 그럼 한 1조 기업들은 네네. 상장 폐지될 가능성은 막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바이오는 상장 폐지되기도 하죠. 네, 상장 폐지되기도 하는데 근데 뭐 시총이 1조 정도의 밸류를 받았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안정성과 검증이 된 거죠. 된 거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영업이익률 낮은 회사는 잘 안 봅니다. 네. 뭔가 이 회사에 뭔가 이게 어느 순간 이게 하다 보니까 점점 가치 투자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업종에서 뭔가 독점력이 있는 회사를 이제 오런 버핏이 좋아하는 해자 뭐 그 정도 해자는 아니지만 글로벌리 봤을 때 뭔가 뭐 세계 시장에서 통할 정도의 수준 네, 그 정도의 회사들은 충분히 뭐 저는 장기 투자하기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대략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네. 한 1조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기업들은 이제 투자를 만약 한다고 하면 한 네네.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네네. 뭐 무난하게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막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볼 수 있다 이런 기준이 네네. 있나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역량 정도로는 충분히 50% 정도의 업사이드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50%? 네. 뭐 수익 뭐 지금 수준에서 50%는 수익 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뭔가 지금 신규 사업에서 뭔가 하는 것들이 정말 잘 터지면 두세 배도 오를 수 있죠. 네, 시총 뭐 3, 4조도 갈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계속 검증해야 돼요. 자기가 계속 보면서 그냥 사놓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진짜 내가 생각한 그대로 가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제가 이제 뭐 투자 상담은 안 받는데요. 뭔가 약간 저도 이제 유튜브에 댓글 다시고 이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괴로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종목에 물려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다른 데서 물려와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본인이 처음에 생각했던 투자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이게 가격을 보면, 가격도 중요한 거지만,
처음에 자기가 살 때 생각했던 투자 아이디어가 이게 살아있는지 훼손됐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저는 제가 생각했던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면 다 팔아요. 네, 정말 진짜 뒤돌아보지 않고 다 팔아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지 않았는데 외부 변수로 인해서 빠져있다 그러면 땡큐 그러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모아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하니까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자산을 모아왔고요. 네. 그게 앞으로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그 뭐 1,000억, 800억 뭐 이런 거 사야 10백억 네. 노리는 거를 진짜 공부 많이 해야겠네요. 그런 것들을. 그렇죠. 네, 그때부터는 정말, 네, 정말 이제 자기를 갈아 넣는 시간이죠. 네. 그건 진짜 상패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럴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자질을 제일 꼼꼼히 봅니다. 이 대표이사가 그릇이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중소기업은 사실 CEO의 역량, 우리 어스 얼라이언스도 김선우 대표님의 그 역량이 네. 되게 중요한 거죠. 정말 8, 90%는 CEO의 역량에 달려있다 보고 있어요. 와, 그 정도면. 네. 특히나 비상장 투자할 때는 더 심하고요. 네. 와, 그리고 진짜 거기다 투자를 한다고 하면 네네. 진짜 그 CEO랑 나랑 거의 동일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저분이 이야기한 대로 실제로 되는지 와. 그런 것들을 계속. 근데 그걸 안 해요, 사람들이. 못하죠. 그냥 그거 어떻게 해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뭔가 자신의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대형주로 좀 더 안정적으로 네네, 그렇죠. 네. 큰 대형주들은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업황대로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보면 약간 금융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절대 불로소득 아니에요. 정말 진짜 엄청난 정신노동을 해야 되고 본인을 갈아 넣어야지 그게 자산이 커지는 거지. 네. 세상에 쉬운 거 없습니다. 예, 대표님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로봇 이렇게 다양한 섹터의 다양한 기업들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이제 반도체를 좋게 보신다고 했고 지금 또 우리나라 하면 또 반도체가 엄청난 또 그 굴뚝과 같은 기둥과 같은 그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끝으로 네네. 시청자님들께 혹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하고 네네.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좋았다면 네, 추억이고요. 나빴다면 경험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투자는 평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자신의 그냥 투자 아이디어나 생각들 재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물려있는 종목의 가격만 보지 마시고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투자 아이디어들이 살아있는지 그리고 이게 나중에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철저한 객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의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됐다. 내가 뭔가 바뀌었는데 내가 인정 못하고 미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포트를 지금은 새로 한번 재정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뭐 계속해서 본인이 컨빅션 있는 종목에다가 자꾸 모아가는 그런 전략 계속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종잣돈 모을 때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예. 그때는 적립식 펀드를 제가 자동이체를 안 해놨으면 금융위기 때 제가 자동이체를 해놨기에 망정이지 만약 그때 중단을 했었으면 큰일 났어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네. 지금이 그렇게 사야 되는 시기에 맞아요. 네. 지금 이제 뭔가 자동이체 해놓으신 분들은 뭔가 이제 펀드를 나중에 이제 이걸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데 본인이 이거를 이제 스탑 해버리신 분들은 나중에 없죠. 네. 그러니까요. 지금 거의 코스피로 따지면 거의 1년 6개월, 2년째 거의 하락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지금 힘들다고 나갔는데 이게 또 장이 좋아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예전에 저도 어디서 책에서 봤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의 대공황 이후로 어떤 이제 인덱스에 투자해서 지금까지 왔으면 그게 1000% 넘게 올랐더라고요. 네. 그런데 주식을 한 달만 그 사이에 한 달만 쉬었다 그러면 그게 한 20% 수익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네. 바닥을 그래서 겪어본 사람들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뭐 슈퍼개미라고 하시는 분들 반토막 난 사람 되게 많아요. 여의도에. 그래요? 네. 그 슈퍼개미 그러면 다 약세장 피해가고 강세장이 잘 할 거죠. 안 그래요. 정말 진짜 몇천억 가지신 분도 지금 자산이 정말 엄청나게 쪼그라들어서 버티고 계시고요. 네. 버티는 거잖아요. 떠나지 않는 그럼요. 그분은 자기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그러세요. 네.
물론 안 괜찮죠. 안 괜찮은데. 근데 그런 식으로 돈을 버셨으니까. 네. 그리고 장 좋아지면 이제 또 그게 네네. 몇 배로 또 되는 거고. 네. 그럴 때 또 욕심 좀 내려놓고 비중 줄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아,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새해에 꼭 올해 2023년이 정말로 또 뜻하시는 바 이루신 바 모두 이루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지막까지 강조해 주신 그런 말씀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강의 반도체 투자의 저자이신 이영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